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타트업 팀빌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최지현 강사입니다. 자, 스타트업 요즘 창업 열기, 창업 붐과 함께 더불어서 스타트업이라고 참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이런 생태계라든지 스타트업들이 뭔가 활성화된 지가 벌써 한 수회, 몇 년 지나가면서 이 스타트업들이 예전에는 혼자 창업하고 또 이제 뭐 1인 창업이라든지 청년 창업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이 1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고 7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스타트업이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좀 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팀빌딩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팀빌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이야기해보자, 들어보자 라고 하는 식의 요청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경남 프렌즈에서도 빠짐없이 스타트업 팀빌딩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된 내용들 함께 보시면은요. 창업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팀빌딩을 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창업 초기의 팀빌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스타트업들은 100% 전부 다 직원으로 운영을 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다 함께 직원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식의 팀을 또 구축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과 팀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팀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소통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스타트업 팀 빌딩이다 라고 한다면 이 또 팀 소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일 창업 초기에는요, 스타트업들이 이거 위주로 팀을 구성합니다. 어떤 거 위주로 팀을 구성할까요? 아이템, 사업 모델, 또는 뭐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초기 스타트업은 땡땡 위주의 팀 구성을 한다. 손바닥 5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마치 도원결의 하는 거 같지 않으십니까? 자, 힌트를 드리자면 맞습니다. 이 창업 초기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친분 위주의 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친분 위주로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요.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들 창업 초기 뭐 멀리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거도 그랬고 제일 처음에 누구 꼬셔요? 창업하고 싶으면 야 우리 같이 나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꼬시죠. 네, 같이 하자. 막 이래가지고 친한 친구다. 우리 정말 마음이 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창업해보자. 우리 함께 사업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결말이 어떻든가요? 글쎄요, 저는 친한 친구하고 동업하지 마라. 라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뭐, 처음에는 다들 으쌰으쌰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뭐 돈 때문에 원수를 졌다더라. 뭐 이제는 다 따로 사업 해가지고 이제 다 분리했다더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동업자라든지 또는 뭐 직원이라든지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이제 거래처를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에 의해서 순수한 거래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나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 나 이런 창업을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죠.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대. 라고 하면 주변에 나의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제 친구가 제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교육 필요하면 여기 연락해. 나랑 엄청 친한 친구인데 엄청 잘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막상 이렇게 했을 때 뭐 잘해준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별로더라. 이런 말 심심찮게 들으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뭐 홈페이지 하나 구축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이번에 광고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객관적이거나 어떤 검증을 통하기보다도
잘 하는 데 있으면 너희 지금 어디랑 하고 있어? 기존에 너희가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바로 협력사와 관련해서도 그런 식의 어떤 친분에 의한 소개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동업 형태가 됐든 거래처가 됐든 협력사가 됐든지 간에 어떤 친분에 의한 이런 식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창업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같이 동업을 하고 친한 사람들과 같이 거래처가 되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협력사 관계를 맺었을 때 과연 그 창업, 그 사업은 잘 될까? 정말 그렇게 탄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드는 팀이 창업 초기에는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일 사실은 창업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일을 같이 하거나 또는 사실 그렇긴 하죠. 일단 서로가 알아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친분으로 시작한다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친분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친분이 있을 수 있는 여러 명의 거래처 중에서 단순하게 제일 친하다, 제일 가깝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라는 조건 이외에도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본다면 어쩌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스타트업 팀빌딩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창업도 일이고요. 사업도 업무의 연속이죠. 정말 많은 업무, 비즈니스의 연속인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나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CEO가 하나의 직업인 것도 아시죠? 네, CEO가 됐든 COO가 됐든 또는 CTO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로 누군가 함께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셨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업가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직업관도 많이 투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여러분 사업도요, 생활입니다. 출근해야 되고요, 퇴근해야 되고,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월급처럼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생활비가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창업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키워드들을 보시면 가치관입니다. 직업관입니다. 그리고 생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요. 이때 무엇 하나 무시할 수 없겠네. 맞네. 지금 최지영 강사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저도 교육 사업을 벌써 한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마음 편한 사람 좋고요. 그렇게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생활이고 CEO라고 하는 것도 경영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직업일 뿐이고 나 역시 그러한 곳이 나의 생활 터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의 팀을 구축할 때 어떻게 보면 나 이 친구 정말 잘 알아. 나 이 친구랑 정말 친해. 이 친구랑 함께 일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 라고 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이 우리가 그렇죠.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창업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차피 그 거래처도 없고 처음에는 고객도 없고 처음에는 일단 자금 자체가 없습니다. 자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열정과 관계와 그리고 노력으로 일구어가는 게 막 집중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선택을 해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선택을 하게 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면 창업 초기에 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하기도 하고 또는 판매 금액을 매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A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그 돈보다는 물질적인 돈보다는 일단은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우리 브랜드를 멀리 그 브랜드 가치 자체에 좀 더 가치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자? 일정 금액만큼은 꾸준히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강력하게,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유리할 거야.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 또는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아직은 우리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격이 고가도 아닌데 사회에 환원까지 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너무 스타트업이야. 아직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 하나, 서비스 금액이라든지 또는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이런 식의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한두 번이죠. 사업을 영위하면 할수록,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 판단의 순간과 선택의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뭐 하나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가장 좋은 건 의견을 절충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될 수 있고 대안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선은 팀빌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 너무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매번의 판단의 순간마다, 매번의 선택의 순간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까요? 바로 직업관입니다. 사실은 창업도 하고 나면요, 또 하나의 직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요. 도전! 막 이렇게 새로운 거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창업 초기에는 다 도전이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궤도를 걸어가게 되면요, 어떤 부분은 도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도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키워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직업관 자체가 내가 새롭게 하는 도전을 통해서만이 성취감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 순간 매해 새로운 도전과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있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이제 그런 거에 반대 성향에 있으신 분들은 사업이 안정될만 하면 새로운 거 벌리고, 사업이 또 안정될만 하면 새로운 거 벌리고 이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직업관에서 보시면은 뭔가 리더십을 조금 발휘하고자 하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 저기 앞에 있는 저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편 들고 이렇게 막 책 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사업가적인 기질보다는 어떤 리더십을, 관리자적인 기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업가로서의 다양한 면모들이 필요한데, 뭔가 사업을 확대시키고 수완을 발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리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직업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 그래도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약간 이 밸런스가 맞아야 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때요? 막 진짜 뼈를 갈아 넣어라 열정페이 해가지고 일 자체를 좋아하는 이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는 나는 엄청 열심히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빠 죽겠는데 그냥 쟤는 왜 맨날 놀고기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관계를 중요하는 스타일, 나는 직업을 가졌을 때 내 직업도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CEO지만 직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내가 CEO지만 혹시라도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을 때 훨씬 더 상처받기 쉽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직업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양한 직업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너와 나가 마음 맞아서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맞추는 과정에는 이런 식의 직업관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가치관. 가치관은 우리가 선택과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면 직업관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요소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팀을 같이 고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취감, 우리 팀들이 다 함께 성취감을 느낄 때 혼자 난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응? 응?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만세를 외치고 우리가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칠 때 같이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뭔가 그런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있어서는 직업관도 충분히 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생활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창업도요, 사업도 사실은 생활입니다.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도 해야 되고 주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또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조금 새벽에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잔다는 수준이 저는 10시 되면 좀 자는 편이에요. 10시만 되면 그렇게 잠이 와요. 제가 술을 먹고 취하는 건 밤 10시가 넘어서 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잠에 취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렇다 보니까 10시에 주로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업무를 보고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저만의 시간을 갖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편인데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죠. 다른 팀들하고. 우리는 보통 창업하셨거나 이렇게 청년분들을 보면 보통 일하시는 시간이 만약에 좀 일이 많은 날은 밤 12시, 뭐 새벽 1시 하고 아침에 자는 아침에 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은 제 팀원이 하는 말이 너무 답답하대요. 자기가 필요할 때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다음날 아침에 업무를 다 보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7시나 8시가 되면 좀 빨리 하루를 시작하긴 좋겠는데 시작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또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9시까지 자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뭐야 하루를 좀 빨리 시작해야지. 자, 이런 식의 부분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요. 식습관 나는 점심시간 규칙하지 않아요. 나는 편하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나랑 함께 일하는 우리 팀들은 만약에 2명, 3명밖에 없을 때 창업 초기다. 뭐 5명밖에 없다. 이럴 때 이 친구들은 좀 규칙적으로 먹자. 이런 부분들. 내가 육아기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아기가 아닌지 나는 아직 미혼인지 또는 나는 지금 기혼이라서 한참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함께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우리 팀이 어떤 단계인가 어떤 시기인가 지금은 어떤 멤버십 어떤 팀워크가 필요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팀이 얼마나 화합하고 얼마나 단합된 모습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에 맞춰서 나갈 수 있냐는 조금 많은 요소들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가치관과 직업관과 생활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창업 초기라 하시더라도 내가 제일 시작은 내가 제일 친한 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맞죠?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가 1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기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나 또는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직업관에서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생활에서 일치하거나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치관이 조금 달라도 함께하는 생활 패턴이 맞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같다면 또 같이 화합해서 일면 서로 양보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팀빌딩에 있어서 창업 초기에는 이러한 부분들만 잘 고려해서 팀을 구성하셔도 어느 정도 탄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팀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기에 이제 우리는 제휴를 하게 되죠. 제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보나 마케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품 제작도 하게 되고 교육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 지원을 따로 두거나 마케팅 지원을 따로 두고
제품 제작하는 공장을 따로 두고 막 교육을 할 수 있는 HRD 팀을 따로 막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브레인 집단을 막 데리고 오고 이게 힘들죠. 그게 힘드니까 또 스타트업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제휴나 용역이나 또는 친분과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팀빌딩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내 사무실 안에 보이는 팀, 내 눈에 보이는 내 사무실에 같이 있는 직원들이 팀이 아니에요. 스타트업들은. 그런 사람들이 팀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팀은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관계, 나와 내 사업을 위해서 도움 주는 이 모든 관계, 심지어는 고객까지도 나의 팀이라고 보셔야 돼요. 고객은 나의 어떤 팀입니까? 그렇죠. 고객은 나의 바로 홍보, 마케팅 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제품이나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 그리고 뭐 용역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표가 어떤 식의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해주고 그냥 돈만큼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구성원들, 그 모든 멤버들, 그 모든 네트워크들을 나의 팀화하는 거 항상 내 팀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돌보고 뭔가 그 안에서의 어떤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업과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소통 이야기 왜 하냐고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팀빌딩 한다니까. 소통만큼 또 우리 팀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 소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팀의 기반이 어떻게 다져지느냐에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저는 조금 더 시야를 폭넓게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소통이 나의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너의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 같이 공감하고 에브리바디 해피하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소통은요. 팀이 확장되고 팀이 성장해 가고 회사가 커 나감에 있어서 소통의 방식이나 소통의 방향, 소통의 방법, 그리고 소통의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끝에 단 둘이 우리 최지영 강사하고 뭐 최땡땡 강사하고 둘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동업을 해가지고 팀을 꾸렸어요. 우리 창업을 해보자. 했을 때는 어떤가요? 둘이서 계속 둘이 서로가 이해가 될 때까지 밤새도록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하고 납득시키고 그래 그러면은 근데 또 뭐예요? 이때는 나는 한 명만 이해시키면 돼. 너도 나만 이해시키면 돼. 그러면 단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세 명이 되죠. 이제 좀 뭔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회의다운 회의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서식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셋이서 둘러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죠. 그 소통에 있어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긴다던가 마음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떤 소통에 있어서 누락이 생긴다거나 소통이 안 돼서 팀 업무에 팀 성과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런데 팀이 커집니다. 스타트업도 20명 직원 가질 수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느냐. 팀 소통이 여기서 두세 명, 여기서 두세 명, 여기서 두세 명 이렇게 막 소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소통 너무나도 잘 공감하고 잘 이야기하고 뭔가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이제는 소통의 체계가 필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시절이 된 거죠. 이제 발전을 해서 두 명이서 내가 너 하나만 납득시키면 되던 세 명이 둘러앉아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 많은 구성원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많은 구성원들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체계 이를 좀 더 인원이 많아진 만큼 소통 자체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아진 만큼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로 팀빌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팀이 확장되고 내가 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맞습니다. 바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떤 인트라넷을 만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조직 안에, 우리 팀 안에 어떤 식의 소통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팀빌딩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고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여러분 상당히 서로를 좌우지합니다. 소통하는 방식이 일하는 방식을 좌우지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통 방식이 우리 창업이 확장되는 거에 따라서 유지가 되었을 때는 그런 거죠. 사업 일 자체는 더 많아지고 매출이 커졌지만 소통 방식이 창업 초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분명히 일은 뭔가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은데 늘 조직은 뭔가 불안하고 공감되기보다는 뭔가 잡음들이 많이 있고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소통 방식은 바로 일하는 방식과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부작용이거나 모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소통하는 방식이 일하는 방식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팀 빌딩에 대해서 창업 초기, 그리고 창업 확장기, 그리고 창업 안정기의 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팀 빌딩을 할 때 팀 빌딩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정답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겠지만 창업 초기, 그리고 창업 확장기, 창업이 안정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하는가, 어떤 점들을 좀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경남의 많은 분들 사실은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창업 초기에는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금 더 지나면요, 마케팅 고민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의가 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